2023년 5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서울을 회집고 지나갔는데 우리 군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북한 쪽에다가 우리 무인기를 집어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엉뚱한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어는 해야 되겠지만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문제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고급 군사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순항미사일, 그리고 저공 침투하는 북한의 또는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에어로스타트라는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이죠. 함경북도 김책시입니다. 동해안에 있죠. 거기에서 북한이 화살 2형이라고 이름 붙인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에서 발행하는 매체가 여명이라는 건 새벽 빛이라는 뜻이죠. 여명이라고 하는 매체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화살 2형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것이 동해안에서 낮은 고도로 해면에서부터 한 100m 정도 뜬 고도로 이 아르베 숫자 8자를 누운 8자 모양으로 이렇게 비행하면서 도합 2000km를 비행한 후 비행 시간은 총 1만 208초 4발을 발사했는데 또한 다른 거는 1만 224초 거의 한 몇 시간입니까? 이게 한 몇 시간 동안 비행했죠. 이렇게 한 후 마지막에 표적을 명중했다. 1시간이 3,600이니까 2시간 이상 3시간 날아다녔는데도 대한민국은 탐지를 못한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발표했을 때 우리 합참에서는 우리는 발견한 바가 없다. 북한이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탐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아주 우리를 얕잡아 봤죠. 괴뢰 군부 패거리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여 미국 정보당국과 공조하며 우리 군대의 움직임을 일일이 장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허세성 객기를 부려대지만 또다시 망신만 깨깨 당하였다. 니들 우리 크루즈 미사일 쏜 건 몰랐지? 딱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핵탄두를 붙이면 우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발사한 자기네 영역에서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을 놓친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9월 11일부터 12일 동안 북한이 역시 7,580초 동안 동해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8자로 비행하는 1,500km를 비행해서 표적을 맞췄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 대한민국에선 전혀 몰랐습니다. 북한이 발표하는 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일본도 탐지를 못했습니다. 미국도 탐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크루즈 미사일이 딱 바닥에 붙어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레이더들이 많죠. 해안가라든지 전방지역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있는데 그게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느냐?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엘타에서 만든 자료인데 Land Based Radars, 그러니까 지상에 배치한 레이더입니다. 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산꼭대기에 만든 거죠. 그런 산꼭대기에 설치한 레이더도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글기 때문에 멀리서 쏜 미사일은 레이더판은 똑바로 가버리니까 못 잡죠. 그래서 등장한 게 공중조기 경보기입니다. 이 대형 비행기에다가 레이더를 싣고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비행기가 보통 여객기가 지상에서 10km 정도를 비행하니까 그 정도 높이 올라가서 10km에서 떠서 쫙 보면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저쪽 북한에서 쏘는 순항 미사일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우리가 이제 피스아이라고 하는 조기 경보기를 4대 갖고 있고 추가로 4대를 더 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스아이에 무엇의 약점이 있는가 하면은 우선 비행기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거나 아주 바람이 세면 못 뜹니다. 안 띄웁니다. 사고 납니다. 아주 악천후에 우리나라 여객기 안 뜨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아주 날씨가 나쁜 날은 탄도미사일도 못 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미사일입니다. 이게 불을 뿜면서 올라갈 때 이 무게가 100kg면은 이 밀어주는 힘은 101이라도 돼야 올라가죠. 그리고 연료가 막 소모되면서 점점 무게는 줄어들고 밀어주는 힘은 101로 같은데 이게 90, 80, 70 하니까 막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1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옆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이게 자빠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100의 무게를 101로 밀어주진 않죠. 130이나 150으로 밀어주겠지만 워낙 바람이 세면 자빠져서 자기네가 위험하기 때문에 못 쏩니다. 태풍 불면 못 쏴요. 그래서 태풍 보는 날은 우리도 그린 피스아이를 못 띄우고 북한도 탄도미사일을 못 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그런 날 북한이 어디선가 전투기를 띄워서 초저공으로 땅에 붙어갖고 들어오면은 우리 높은 산에 있는 레이더가 못 잡을 수 있죠. 날씨도 나쁘고 탁 붙어서 오니까. 또 우리 피스아이는 뜨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이 에어로스타트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왜 에드벌룬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상에다가 줄을 묶어갖고 쭉 띄우는 풍선이 있죠. 그 풍선에다가 레이더를 단 겁니다. 얘네 자료에 따르면 한 15,000피트, 그러니까 4.57km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4,500m를 올라가면 이게 백두산의 높이의 2배고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레이더들이 해발 1,000m 미만의 산에 대개 있거든요. 1,000m 이상 올라가면 너무 추워요. 조건이 너무 나쁩니다. 백두산의 2배 4,000m, 4,500m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고도죠. 거기서 보니까 이 피스아이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볼 수 있고, 그리고 피스아이는 기름 떨어지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쏘든 또는 저공 침투하는 전투기를 보내든 또는 무인기가 산에 딱 붙어 들어오는 것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점은 있어요. 이것도 태풍이 불면은 그런 예보가 있으면 그것도 끌어내려야 돼요. 워낙 바람이 세면 이것도 줄이 끊어집니다. 쇠사슬로 연결했지만 끊어집니다. 그때는 내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피스아이를 못 띄우거나 또는 피스아이도 이동을 하니까 여기 갔다 하는데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니까 늘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이스라엘 설명을 보게 되면 레이더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IFF, 이게 Identification Friend and Foe, 그래서 피하 식별 장치예요. 이 날아다니는 물체 중에서 우리 거는 우리 주파수만 쏘게 해놓으면은 그 주파수 쏘지 않는 건 다 적으로 판단하면 되죠. 레이더도 달지만은 저 지나다니는 거 저 물체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한 거다 딱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1인트도 할 수 있습니다. 1인트가 뭔가 하면은 Electric Signal Intelligence, 전자정보. 이 Communication Intelligence는 통신정보고요. 그 다음에 엘린트는 전자정보인데 그런 전자정보 장비를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레이더 말고 이제 광학기계를 설치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거, TV 방송 찍는 카메라 올리면은 적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하게 이런 걸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에어로스타트의 구조인데 이 굵은 쇠사슬로 해서 4.5km까지 에드벌런을 띄운 다음에 에드벌런 밑에다가 레이더라든지 IFF 또는 1인트 장비 또는 뭐 광학 장비를 달아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쇠사슬 밑에는 이제 기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보내주면 그게 떠서 쭉 지켜보고, 항상 밤이고 낮이고 떠 있는 거죠. 한 뭐 30일 이상 떴다가 한 번씩 내려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여준 그 에어로스타트 띄우는 건데 풍선입니다. 풍선에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이 뭔가가 아마 수소 같아요. 공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공기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잖아요. 수소를 넣어야만 위로 뜹니다. 근데 수소를 집어넣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저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약해지니까 점점 팽창이 되죠. 빵 터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기술이 좋은데 이 에드벌룬 만드는 기술만큼은 미국제랍니다. 요거는 이스라엘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지도에서 보듯이 띄워놓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인천공항 영종도 남쪽 덕적도 부근에 띄워놓고 있으면은 북한 지역을 제법 들여다볼 수 있죠. 요 정도면은 아주 좋은 높은 산에 설치하는 그런 방공 레이더만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동해에 하나 띄워놓고 남쪽에 띄워놓고 또 부산에 목포에 이렇게 네 군데 정도 해놓으면은 우리 옆구리는 물론이고 북쪽에서 오는 무인기, 그 다음에 배도 다 감시할 수 있어요. 작은 요트까지도, 어선까지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크루즈 미사일을 자꾸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탐지하지 못한다. 이지스함도 탐지 못해요. 그 미국의 정찰 위성은 탐지할 수 있겠는데 정찰 위성이 항상 북한 상공에 있냐 이거죠. 정찰 위성은 지구를 남북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만 이게 밖으로 날아가는 원심력이 작용하죠. 또 지구는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게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돌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근데 이 지구 적도를 따라 돌면은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구를 남북으로 돌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북한을 보니까 북한을 보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딱 띄워놓고 있으면은 항상 북한을 볼 수 있죠. 우리 피스아이는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는데 그 맹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띄워놓으면 북한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가 하면은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이걸 쏘려면은 대공 미사일을 쏴야 돼요. 우리도 최전방에 배치하지 않고 미사일이 안 오는 뒤로 빼는데 이걸 맞출 수 있는 북한 대공 미사일은 없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우리 자료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드입니다. 사드는 미사일도 잡고 비행기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한 180km, 150km까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은 이렇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한 100km, 80km 짧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다음 대공 미사일이 팩3, 패트리어트인데 그게 한 20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에드벌룬은 에어로스타트를 한 휴전선에서부터 한 150km 후방에 뚝 띄워놓으면은 북한은 사드 같은 것도 없고 팩3도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팩3와 비슷한 천공2를 이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사드와 비슷한 천공3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방에 쭉 빼면은 북한은 어떠한 미사일로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을 항상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무인기도 위에서 딱 보고 있어야 보이죠. 북한의 순항미사일도 멀리서 보고 동해에서 저쪽 북한에서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이 에어로스타트란 장비를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걸 한국에 팔려고 하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순항미사일 발견 못했을 때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개 세미나를 해서 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자료들은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해서 상당히 준비한다고 할 때마다 쫓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뚫리면은 아이언 돔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 바로 도입하기 싫으니까 K 아이언 돔 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이 2조 원 들여서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한다 그러는데 자기네가 개발한 거 가장 좋은 거 한 3개 포대만 사고 그럼 한 1조 원 들어가고 나머지 1조 원 갖고 이스라엘이 또 새로운 아이언 돔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같이 개발해갖고 같이 수출하자 그럽니다. 그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좋은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자기네 상황이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지도 못한 이런 무기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한국형 에어로스타트를 개발해도 좋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같이 해도 좋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북한의 위협,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또는 저공으로 침투하는 공격기를 막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